자, 갑시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요. 문제 풀어온 거 선생님이랑 채점하셔야 되는데 아까 게임하느냐고 문제를 미리 못 풀어놨어요. 같이 풀면 되죠. 색깔이 안 맞았네. 빨리 맞추고 문제 풀려고 했다가 못 맞췄어요. 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집중력과 탐구력이야. 계산력이 아니 안 되잖아요. 아니 그 개발자가 계산력이 딸렸던 것 같아요. 아니야.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또 해봐야지. 어차피 안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거야. 코드를 잘못한 것 닥쳐. 자,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역학적 에너지에서 빠진 부분들 살짝만 정리하고 문제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요. 일과 에너지라는 걸 지난 시간에 했고요. 요번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서 여기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켜야 우리가 일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 레벨 1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자. 물체의 질량이 m이고요. 이 물체한테 내가 이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세타의 각도로 줬어요. 그래서 물체를 이만큼 S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한 일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으로 한 일을 구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F가 아니고 불러. F 코사인 세타라는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한 일의 양은 Fs 코사인 세타야. 그 중에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뭐해지니?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뭐해지니? 작아지죠. 그래서 한 일은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한 0도일 때 제일 한 일이 많고 각도가 벌어져 90도일 때 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일을 정의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요. 내가 준 힘과 이동거리 사이에 자 밑에 있는 면적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되고 하다못해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면적이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의 양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에도 뭐가 있냐면 일에 종류가 있어 라는 얘기 했어요. 일의 종류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한 일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일의 종류도 있고요. 그 일에는 플러스의 일과 마이너스의 일도 있다. 기억나니? 그래서 물체가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갈 동안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도 작용을 해. 그랬을 때 이 물체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이 준 힘이 한 일도 있을 거고요. 마찰이 한 일도 있을 거고요. 중력이 한 일도 있을 거고요. 알자의 힘이 한 일도 있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각각의 힘 중에 어떤 힘을 이용해서 한 일을 구하느냐 이거 결정되면 그 힘 방향과 이동 방향 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내가 준 힘의 방향이 같아. 그러면 이 일은 플러스의 일입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힘이 한 일은 플러스 20의 1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마찰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의 8줄의 1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 몇 도입니까? 90도죠. 그러니까 한 일 없어요 라는 얘기 하셔야 되고요. 알자의 힘은요. 이 중력은 수직항력이랑 합력이 0이 돼서 위로도 아래로도 못 움직여요. 실제로 수평으로 움직이는 건 수평 방향의 힘의 합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합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6N인데 그 오른쪽 방향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2줄의 1을 했어요 라고 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한 일이냐에 따라서 각각 사용한 힘의 종류가 달랐고 그 힘과 운동 방향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는 것도 알았는데 이 중에서 플러스의 진짜 의미가 뭐다? 라고 하면 플러스는 에너지를 뭐 증가시키는 일이다 이 얘기죠. 마이너스는 뭡니까?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받았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받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야? 그거 뭐 보면 알아요? 진짜요. 뭐 보면 알아요? 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 힘이 얘기해준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이 총 에너지 변화값이다. 그 중에서 실제로 알짜 힘이 한 일이 플러스니까 얘는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 증가할 거야. 얼마만큼? 정확하게 12만큼의 에너지 증가해. 이런 뜻이었다고. 되겠어? 거기 창이야. 에어컨 틀어. 그러면 이러한 일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 일은요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했고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변화량이야.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자, 어떤 아이가 처음 에너지가 있었는데 100이 있었는데요. 얘가 자 나중 에너지는 얼마가 됐냐면 60이 됐어요.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40이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 40이라는 게 얘가 처음에서 나중으로 갈 때 중간에 했던 뭡니까? 일해야 되죠. 얘는 일을 뭐 했다는 겁니까?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40만큼.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는 건 반드시 그 물체가 일을 하거나 받았기 때문인데 얘는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시면 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에도 종류가 있다. 기억해라. 에너지의 종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배웁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으로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불러 력 에너지는요. 에너지와 이런 방향이 없는 스칼라기 때문에 얘는 속력입니다. 그래서 맨날 모굴에서 가지고 노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20m 높이에 있는데 그 물체의 질량이 2kg인데 한 번은 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던질 거야. 1번. 자, 하나는 비스듬히 위쪽 방향으로 똑같이 10의 빠르기로 던질 거야. 2번. 하나는 수평으로 10의 빠르기로 던질 거야. 3번. 하나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던질 거야. 4번. 바닥에 닿을 때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크겠니? 입니다. 바닥에 닿을 때 누구의 속력이 제일 빨라요? 4번. 바닥에 닿을 때 누구의 속력이 제일 빠르니? 바닥에 닿을 때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크니?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속력은요? 다 똑같이 4번. 속력은 4번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아니 잠깐만.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예요. 역학적 에너지 누가 제일 크니? 순서대로. 속력 누가 제일 빠르니? 순서대로. 이 얘기예요. 저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모군중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셀이랑 분기점하고 있죠. 네. 똑같죠. 그래서 선 여기니까. 둘 다. 1, 2점 다 갔습니다. 왜냐면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스칼라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던지던 이쪽으로 던지던 이쪽으로 던지던 일로 던지던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다 어때? 같아. 그리고 던지는 방향은 다르지만 얘네들이 서 있었던 높이 어때? 같아. 그러니까 1번이던 2번이던 3번이던 4번이던 땡큐. 던지는 순간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랬다가 얘가 경로가 달라도 바닥에 닿을 때는요. 공기 저항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역학적 에너지 다 같을 수밖에 없어. 왜?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니까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모두 같아야 된다. 근데 B 지점에서는 뭐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B점에 닿을 때 속력은 다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근데 뭔가가 되게 달라 보이죠. 뭡니까?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 다를 뿐 실제로 바닥에 닿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나 속력은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 하다못해 아세요?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경로가 다른 경사면을 타고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요. 바닥에 닿을 때 어떤 경사를 타고 내려온 아이의 속력이 더 빠를까? 똑같아요. 위치 에너지 강도량이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경로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경로하고 무관하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값은 보존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이게 모국중학교 시험 문제, 이게 수능 문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거기서 보이는 방향이 상관없는 속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똑바로 위로 던지던 사선으로 던지던 방향은 볼 필요 없다. 크기만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두 번째가 무슨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포텐셜 에너지. 자,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배웠죠.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mg, h로 구한다. 자, 그런가 하면 물리 1에서 배웠던 용수철이 만든 무슨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k x 제곱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더한 값이 바로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맞아 틀려?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떨 때 보존돼요? 보존력을 좀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만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은 뭐 있어요? 그 힘을 우리는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그 보존력이 바로 중력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또요. 임마. 중력 다음에 뭐야? 탄성력이요. 센스 좀 있어봐. 탄성력이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가 뭘까요? 전기력. 이렇게 세 가지 힘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위치 에너지를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다. 이걸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걸 뺀 나머지 힘들은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보존력에는 이 세 가지 밖에 없다. 그걸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를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 사람이 됩니다. 자기력, 마찰력, 공기저항, 무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힘을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를 변합니다. 되겠냐? 네. 그래서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라서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의 힘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해서 비보존력이라고 나중에 대학문이 가면 배워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만 확장된 개념을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요. 이런 식으로 물체가 이렇게 난간의 고정도로로 이렇게 두 개를 매달아 놔요. A는 잘 생각해. 네. 2kg? 그럼 B는 3kg. 네. 자, 내가 얘를 가지고 있다가요.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치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새끼 내려가고 이 새끼 끌려갑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의 물체가 아니고 두 개의 물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순간, 그죠?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순간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 얘네들이 움직일 때 무슨 힘 받고 움직여요? 중력. 중력만 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존력만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겠죠? 근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보면 중력만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요. 라고 합니다.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얘를 가지고 있다가 손을 치우면 A는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얼마입니까? 0.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얼마여야 됩니까? 0이어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손을 치우면 얘는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등가 속도 운동하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다. 되겠어? 중력만 받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럼 선생님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죠. 얘는 이렇게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자체가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낱낱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겠어?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에도 불구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요? 네. A, B를 합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보존력만 받으니까.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가요. 운동 에너지가 100 증가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100 증가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얘가 보존될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얼마? 되겠어? B도 내려오면서 속력 빨라지잖아요. 네, 속력 빨라져요.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150 증가. A가 100 증가하면 B는 150 증가합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럼 B의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을까요? 250. 네, 250 감소했어요. 그래서 얘는 증가한 양에 비해 감소한 양이 100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는 상태. 이겁니다. 됐어? 그러면 선생님, 왜 운동 에너지가 얘가 100 증가하면 얘 150이라고 호언장담합니까? 반드시래요. 왜냐면 얘네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처음은 둘 다 0이지만 얘가 이렇게 끌려오는 동안 얘들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묶여있기 때문에 둘의 속도는 항상 어떻습니까? 같아요. 얘가 2면 2, 얘가 속도가 더 빨라져 3이 되는 순간 얘도 3, 5가 되면 5. 됐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면 되는데 처음은 0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 자체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나중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A의 질량에 VA의 속력의 제곱 이거 하시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B VB의 제곱이야. 이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지. 근데 2분의 1, 2분의 1 똑같고요.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속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속력의 비율은 물체의 무슨 비율입니까? 질량 비율이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 변화 비율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 비율은 얘네들의 질량 비율로 보시면 된다.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2대 3이니까 A가 100 늘어났다는 얘기는 B는 150 늘어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묶여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거기에 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하고 답안지도 만들 겸 답도 불러드릴 겸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들 채점들을 다 해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창이 약간 조금만 약하게 쳐줘. 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대단히 느려서요.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몇 페이지 다 풀어드리면 돼요? 아가들 몇 페이지 다 풀어주면 돼요? 58이네요. 얼마? 50. 58? 아니 58이 아니고. 왜 이래?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앞부분은 다 했는데 60. 아 저번에 58은 같이 풀지 않았어? 네, 맞아요. 1번에 4, 2번에 15 너네 나한테 사기치면 뒤진다 59번도 답 같이 불렀다 네 했어요. 네 그럼 답 어디부터 불러드리면 돼요? 61이요. 61부터? 아 60도 해야 되네. 60, 61, 62, 아 62. 63, 64 여기까지는 답을 지금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게임하는 양 보고 뭐요? 얘네들도 게임했잖아 자 65부터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답을 못 불러드리는 문제는 누가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되겠죠. 바본가? 큰일 났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내가. 정신 어디 아파? 네. 저 감기 걸렸어요. 나가가? 네. 그리고 한혜지면 잠깐만 기다려. 갈게요. 1번에 5, 2번에 4, 3번에 4, 4번에 5. 그쵸? 네. 네? 맞아? 답 맞아? 네. 맞아. 한판 뜨던지 왜요? 답을 안 써놨잖아. 누구랑? 10만 원. 안 들어? 그럼 열심히 만드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요. 맞아요. 꼭 자기 수준으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안 써요. 자, 몇 페이지부터 다 풀으면 된다고요? 50? 60? 네. 자, 60번에 꼬매가 6번에 답 없어. 불러. 1. 200.
자, 200줄. 7번에 1번 100, 2번에 5, 3번에 10노트 2. 도서연! 네. 졸면 뒤져! 너무 춥대! 한창이! 너무 춥다잖아, 우리 언니가. 돌려요. 8번에 5. 돌리라는 몸에 안 들어주세요. 도서연. 내가 돌리다니. 줘. 근데 이거 많이 먹어서 효과가 없어요. 도대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영화관에서 잘 먹었고. 9번에 90. 10번에 1번은 2분의 1 KA 제곱. 2번은 뭐게? 않는다. 3번은 2분의 3 KA 제곱. 11번에 1번에다 불러봐. K. 지랄. X분의 MG. 못 쓰는 거 아니야? 자, 2번. MG 2분의 1. 지랄. 2분의 1. 2분의 1 MGX. 아 에휴. 자, 12번에 1번. 3H. 2번. 3MGH. MGH 아니에요? 지랄. 아 운동에서. 3번. 이렇게 JH 2 루트 길게 EGH. 자, 문제는 이제 13번부터 안 푸셨어. 네. 좋아요. 자, 어떤 나쁜 놈들. 하하하.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본전된다. 맞는 거 같아요. 맞아랑. X?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X 그거 말고도 없어야 되는 것들 있죠. 사람의 힘이나 네. 자기력이나 이런 것들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돼요. 어? 그걸 다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마찰이나 공기 저항만 없다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아니야. 자, 중력계에 낙하하는 물체의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왜요? 이게 왜 네. 얘는 왜 아까 최고점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 된다. 얘는 왜 저 그런 거 안 봤어? 아 그러네. 그래서 이것도 전달이 따져야 되네. X. 예? 아니 뭔 이런 문제가 다 있어. 근데 이거 중학교 내신에서도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조건 있어요. 낙하는이 아니고 자유낙하하는이 있던지 아니면 가로치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써져 있는 거. 그냥 낙하한다고 표현하면 안 돼. 아 그럼 내신에서 나와 틀렸다고. 네, 내신에서 나와도 낙하와 자유낙하 종굴은 중3은 구분합니다. 이게 4년 전인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유낙하라는 단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4번 불러줘봐. 네, 일단 불러놓고 가자. 1번이요. 1번으로 해놓고 다시 풀죠. 자, 15번. 5번. 5번으로 일단 할게요. 16번. 50줄. 50에도 50줄. 50. 네. 17번. 몰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어, 이걸 어떻게 몰라요? 얘가 눈으로 풀어도 되는데요. 아,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있는 거 이거 다 불러야 되나요? 아까 부른 거 아까 불렀어요. 아, 이거 아까 부른 건가요? 네. 잘하셨어요. 야, 그 다음에 66페이지 1번. 5번이요. 5번이요. 잠깐만. 2번은요? 1번. 1번. 1번이요. 뭐라고요? 저희 개놈의 새끼! 64쪽에 15번 뭐예요? 저희 5445. 뭐라고요? 64쪽에 15번. 64쪽에 15번은 아이들이 5번으로 하자 그랬어요. 참이야. 애들 그거 춥다고 꺼달라고 그랬는데 껐었어? 그리고 너네 우리 학교 다니려면 여름에 긴팔 입고 다니는 거 상식 아니야?
나왔는데 바깥 끓여달라 그래. 재미가 너무 달아요. 아, 새끼들이 한마디씩 하면 지랄들이야 이거. 자, 일어나 보자. 4번 보여드렸고요. 이거 끝나고 빨리 색깔 맞추기를 하도록 하죠. 저기 왜 안 했을까? 뭔 게임 하셨나요? 안 가르쳐줘. 엄청 야한 게임이야. 예? 너 안 가르쳐줄 거야? 소토 하세요? 토토가 뭔데? 도박. 아, 도박. 거의 도박에 가까운 수준이다. 어떤 색깔을 먼저 맞추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자, 58, 59는 질문 없나? 괜찮아? 은성, 책 막 찍고 다녀? 네. 염소야? 영수가 책을 지져요. 먹어? 자, 60, 61. 선생님 6번 안 보이네요. 6번에 답 200. 아, 야, 누가 봐도 200이야. 아니, MGH. 아까 못 들어가지고. 자. 또. 보자. 남긴다. 62, 63. 11번이요. 11번. 또요. 100. 확실해? 자, 11번 볼게요. 다음 역학적 에너지 전압 파트에 해당되는 걸로요. 그림은 용수철의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어? 이번만 해주세요. 일단 문제를 내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매달았을 때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X인 상태에서 물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정지 밑줄 치면요. 합력 0이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다라고 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힘의 종류와 크기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 왜 웃는 거야? 약간 시력이 안 좋아서 못 같아.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물체가 매달아져 있으면 아래쪽으로 물체는 무게를 받고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을 받을 텐데 탄성력은 용철 상수에다 늘어난 길이 곱한 값이고요.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으니까 정지 상태일 거고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니 이때 용수철 상수 K 값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KX는 mg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K는 X분의 mg예요 라고 하시는 게 자명할 거고요. 이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얼마이겠습니까? 당연히 2분의 1 kx 제곱인데 여기서는 용수철 상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K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K와 똑같은 이거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2분의 1에 뭡니까? mgx예요 라고 해서 K라는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K 대신에 요거 집어넣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얘기한 거야. 알지? 나 약간 친절하게 설명했다. 웬만하면 욕했을 텐데. 자, 64, 65 질문 4번이요. 15번. 자, 15번하고 4번을 보시면요. 15번 먼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10N의 일정한 힘으로 2m만큼 끌고 갑니다. 그럼 물체를 힘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으니까 플러스의 일을 한 거죠. 됐죠? 끌고 가는 동안 플러스 20만큼의 일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인 P점을 지나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마찰 구간을 지나가는데 마찰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에너지를 감소시킬 건데요. 자, 정지됐던 애가요. 사실은 맨 처음에 에너지가 0이었는데 20만큼의 에너지를 받으면 나중 에너지 20이겠죠. 그랬다가 이 물체가 중간에 마찰이 한 마이너스의 1을 받았는데 나중에 정지했대요. 그럼 돼요? 그러면 얘가 마찰이 한 1 얼마? 마이너스 20을 받았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마찰이 한 1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는 겨우 2이야. 그러니까 마찰력이 얼마겠어? 20이겠지.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마찰력 앞에 마이너스 안 붙여요. 그냥 20N이에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네, P까지 끌고 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만큼이니까 20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 물체가 마찰 구간에서 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20 증가한 만큼 20 감소했어요. 지금 마찰 구간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20입니다. 그래서 5번으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 4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 후에 5점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에 빗면 위쪽으로 100N의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줬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점 A까지 밀었더니 물체는 B점까지 올라가 정지했다. 그럼 B점에서의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겠죠. 한번 밀고 갔더니 자, 점 5점을 기준으로 A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길이 놀면들. 모르네. 몇 번이에요? 4번이야. 정신 안 차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5점에 멈춰있던 100N짜리 그 물체에 10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A까지는 그 힘으로 끌고 가. 그러면 얘가 속도가 붙었겠죠.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손을 놓으니까 얘는요. B점까지 올라가 속도가 0이 돼서 정지했대. 됐니? 요거 준 거야. 요거 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감소. 맞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준 만큼이 여기서 그대로 감소. 됐어? 이 얘기고요. 이물체는요. 바닥과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되겠어? 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꼬맹아 A에서 B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저 때는 사람이 밀어주는 일을 받았잖아요. 됐어? 그래서 일을 받은 만큼 얘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다. 사람이 해준 일만큼. 그죠? 네. 그러니 얘는 사람이 해준 일 100에다가 밀고 간 거리 요게 S라고 치면 사람은 요만큼의 일을 해줬을 거고요. 그만큼의 일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보이세요? 위치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가면서 속도가 V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시켰을 거야. 그러니 이때 이 구간에서는요.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했는데 이때 총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는 사람이 해준 일 100S만큼 증가할 거지. 맞아? 그때 거기서 뭐라고 썼어? 5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위치 에너지 증가량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자, 여기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같은 크기만큼 증가했으니까 요 크기가 아하 이 요거구나. 요만큼 증가했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손을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치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꼬맹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네. A에서 B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나요? 보존되죠. 거기서부터는 중력 말고 다른 힘을 받는 게 없어요. 마찰이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높은 B점에 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 위치 에너지 증가량 이런 거 다 합하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돼. 되겠어? 근데 맨 처음에는요. 얘는요. 위치 에너지가 얼마 있었냐면 이만큼 있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B에 오는 순간 없어지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이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 2여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 얼마 됩니까? 2가 돼야죠. 맞아? 맨 처음에 A에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B로 오면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보존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은 달라. 운동 에너지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크기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어떻다? 같다. 근데 같은 경사면이니까 그러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보시면요. 기억 보시면 자, OA 사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의 크기가 50N입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X 5와 A 사이의 물체에 작용한 알자임의 크기가 50인가요? X. S? 5? A 자, 사람이 한 일 얼마? 네. 100S. 됐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시키는 데 얼마? 50S. 됐냐? 위치 에너지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거 얼마? 50S. 아, 그러면은 작용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알자임이 한 일이라고 그랬죠? 알자임은 얼마? 50. 근데 S는 S는 밀고 간 거리. 됐어. 내가 밀고 간 거리를 S라고 놨잖아. 1m인지 2m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알자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한 만큼이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똑같으니까 1대1로 사라진 한 일을 나눠가겠어야죠. 되겠어. 그러니까 알자 힘이 50이네. 이게 나와줘야 돼요. 되겠어? 네.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O에서 A까지의 거리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높이가 같으니까 길이도 같아야죠. 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A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B로 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로 모두 다 전환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게 하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 왔습니다. 66페이지요. 질문! 괜찮아? 괜찮아? 오, 너네 이거 괜찮으면 다음에 수능 보러 가도 돼. 뭐? 1번이요. 이거는요, 수능에서 킬러 문항들 보는 거예요. 이게 괜찮으면 여러분들은 연락. 그래서 이해력이 좋은 거고 나는 완벽한 학원 강사죠. 잘 가르치고 있는 거죠. 끄덕끄덕 안 해? 그렇지. 내 새끼들. 그 야구공은 누구 거야? 왜 들고 온 거야? 가방 있었어요. 아, 자는 애들한테 던지라고? 구소연 조심해라. 나 저거 던진다. 진짜 무서워요. 이게 108땀? 한 땀 한 땀 세면 이게 108땀이래매. 이거 지금 세면 어떻게 해요? 마그누스의 힘. 이게 허브 던질 때 미끄러짐 방지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 미끄러짐 방지. 해주려고 만든 응? 회전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회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걸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해요. 나왔다. 껍데기가 안 들어가는 모르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씨. 자, 1번. 그리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제로로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이 없는 곡면을 지나. 보면은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마찰이 없는 곡면을 지나 높이가 h인 수평면에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일정한 힘을 받으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은 뭘 얘기하는 거야? 마찰력 작용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마찰력을 받으며 거리 d만큼 운동하다가 결국은 멈췄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구간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구간. 자, 힘이 작용하는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마찰력이 있는 구간에서의 가속도를 묻는 거네요. 자, 그럼 보면은 요거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걸 풀었지? 천재인가?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물체가요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요거가는 마찰이 없대요. 자, 그러면 마찰이 없는 이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 뭐? 보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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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 네. 그치?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야 위치 에너지를 구할 거 아니야. 기준점을 어디다 잡을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할까요? 2번이요. 2번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이 지점을 가라고 하면 가에서는 온전히 운동 에너지만 줍니다. 물체의 질량을 그냥 편의상 m으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2분의 1 mv0의 제곱이 돼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0 제곱일 거야. 그치? M 1하면 안 돼. 아? 1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M 1로 두면 안 돼. m1? 상관없어. 왜 1로 둬야 돼? 어차피 가속도구 할 때 N분의 F를 쓰니까 N만 분의 뭐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 보죠. 맞니? 그랬을 때요. 올라간 이 순간을 나라고 하고 멈춘 순간을 다라고 할게요. 나에서는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속도는 V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이 값이 2분의 1 mv0 제곱의 무게랑 같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죠. 됐어. 네. 그랬다가 다에 오면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이지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니? 0. 그래서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일부 손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요. 2분의 1 mv0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곱을 뺀 만큼이 얘의 크기와 같아요. 뭐 이런 얘기했죠. 되겠어?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꼬맹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뭐가 한 입? 알짜 힘이 한 입. 그 알짜 힘이 바로 뭐야? 마찰력. 그래서 알짜 힘이 그래서 한 일이랑 같아요. 그게 바로 얘예요. 그죠?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가속도는요. 알짜 힘이 한 일에서 알짜 힘은 F니까요. 이걸 다 T로 나눠. 네, 이걸 다 T로 나눠야 되네요. 젠장. 됐어. 그리고 그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니까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요. 맞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가속도는 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 D분의 됐어? 네, V0 제곱 마이너스 뭐야? V 제곱이 돼. 저게 왜 바뀌어놨어요? 뭔가 그렇게 뭐가 바뀌었어요? 저기서 네, 치우는 그런 거 나오는데 뭐가 뭐랑 같아요? 저기서 남은 역학적 에너지 다 줄이는 건데 왜 변환 에너지가 같아요? 아니 근데 저거에 수평선에서 H 올라가는데 같은 편을 쓴 거니까 그냥 MGH 빼면 되지 않아요? 알짜임이 한 일이 이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가에서 수평선을 날리면은 잠깐만요. 수평선까지 일단은
알짜임의 한일만큼이 요만큼의 에너지 감소량이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의 일이 그냥 그 운동에너지 마찰이 한일 아니 저 됐어? 근데 1분의 1 m v 제곱이 mgh랑 같은 2분의 1 mv 제곱이 뭐라고요? mgh랑 저기 포텐셜 에너지가 저만큼 증가한 거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였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없어지고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요. 근데요? 네. 여기서 왜 이렇게 써놓지? 그러면은 지금 힘이 작용한 구간이 힘이 작용한 구간만큼이 에너지를 감소시켰는데 이때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켰다고요.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킨 게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 마찰력이 한 일이고요. 되겠어? 그랬을 때 마찰력이라는 알짜임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부위가 내다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없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알짜임은요. 사실은 2D분의 V제곱인데 이걸 쓸 수 없는 문자니까 이걸 다른 문자로 치환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이걸 다른 문자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로 보는 방법밖에 없죠. M, D고요. 복잡하네요. 2분의 1 V제곱 2분의 1 있어요? 네. 그러네요. 요거네요. 요거네요. 됐어? 이거는 얼마니? 2분의 1 V0 제곱 마이너스 GH죠. 그래서 요거를 요걸로 치환해서 쓰는 게 맞아 라고 해서 그걸 치환해서 씁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H인데 왜 D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속도 이렇게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없는 불법의 문제를 놓고 일단 정리 그래놓고 그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놓쳤어?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은 맨 처음에 여기 기준면으로 놨을 때 이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가져. 그 운동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야. 마찰이 있는 구간 들어가기 전까지. 마찰이 있는 구간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일단 위치 에너지 생기고 새로운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 생겨. 그래봤자 이 둘을 합한 값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같아야 돼. 그랬다가 여기에 오면 높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있지만 됐죠? 운동 에너지가 없어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만큼이 바로 마찰이 한 열로 감소된 에너지야. 그래서 감소된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마찰이 한 일. 그랬을 때 작용한 알짜임은 마찰력이니까 D로 나누시면 이거. 그거를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됐어? 그래서 이 순간에 생긴 가속도의 크기는 2D분의 V 제곱이고요. 그 중에서 얘를 쓸 수 없어서 얘를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멍 때리고 따라올 수는 없는 수준. 킬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심화 문제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살짝 풍책을 덮으시면 뭐가? 자,